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악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차 시에는요,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국악 관련 문화재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차시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다양한 국악 관련 문화재를 알 수 있다입니다. 그럼 본차시 학습할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국악 관련 문화재 학습 활동 내용이 교과서 몇 쪽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5쪽에 해당하는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본차시 국악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어 오는 국악 관련 문화재 중에 알고 있는 문화재가 있나요? 네, 그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차 시에는 어떠한 국악 관련 문화재를 살펴보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전승되어 온 국악 관련 문화재 영상 시청을 할 때 교과서 비어 있는 공간에 각 문화재마다 특징을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작성하는 활동을 함께 하는 겁니다.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기지시 줄다리기, 강강술래, 제주 해녀문화, 통영 오강대, 강릉 단오제, 마지막으로 북청 사자놀이까지 영상 시청을 한 후에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각 해당하는 국악 관련 문화재마다 관련 정보들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작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활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지시 줄다리기입니다. 기지시 줄다리기는요,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충남 당진시에서 전승되고 있으며 정초에 길이를 택하여 당제를 지내고 난 후 줄을 만들어 당진, 농악 소리와 함께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럼 기지시 줄다리기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송화구 기지실입니다. 윤년이 드는 해 음력 3월 초. 예로부터 이 지역 주민들은 시장의 번성과 재액 초복을 기원하고 대동단결을 위해 매년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송환을 대표하는 공동체 민속축제로 2015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기지시는 틀못이라고도 불러왔는데 줄난장이라는 줄다리기의 원명에 따라 기지시 줄다리기는 오래전부터 틀못이 줄난장이라고도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만큼 줄다리기를 통해 주민들이 한데 모여 화합의 의미를 다졌다는 뜻으로도 풀이되는데요. 우선 줄다리기라는 것은 그 농업의 어떤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풍년과 평안을 기원하고 공동체가 함께 이제 그런 단결과 화합을 해서 공동 노동을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기지시 줄다리기는 그 기지시라는 곳이 그 옛날에 큰 시장이었던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과 이제 결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독특한데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기지시장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기지시장의 상인들이 줄다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들을 내면서 일종의 그 시장의 흥행을 위해서도 활용을 하고 또 줄난장이라는 이름으로 좀 지역에 널리 알려졌던 일종의 축제로서의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독특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달리 좀 세 가닥으로 줄을 꼬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냥 옛날부터 줄다리기 했다라는 막연한 설화가 있는 거에 달리 좀 아까 같이 500년 정도 전에 그런 재난을 대응하기 위해서 줄다리기가 생겨났다라는 설화가 있는 점들이 좀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맞는 돌잡이상에 놓는 실이 장수를 기원하듯 실을 엮어 만든 줄 역시 절대 가볍지 않은 그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대편과 나와 어떻게 보면 같은 줄을 서로 마주보고 선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서로 어떻게 보면 묘하게 운명 공동체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줄다리기가 재밌는 건 밀어내거나 뭐 넘어뜨리지 않고 상대방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이기는 거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줄을 활용한 그런 부분에서 더 좀 높은 그런 조상들의 그런 지혜가 담겨있지 않을까. 공동체의 안녕과 상생을 기원하며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세계에 펼쳐나가고 있는 기지시 줄다리기.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대결과 전쟁이 아닌 협동과 단합의 정신을 일깨워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국악 문화재는 강강술래입니다.
국가 무형 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악 관련 문화재입니다. 주로 전라남도 해안 일대에서 성행되어 왔으며 노래와 무용, 놀이가 혼합된 부녀자들의 놀이로 주로 추석날 밤에 행하여지기도 하고 정월 대보름날 밤에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강강술래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춤, 우리의 놀이, 강강술래. 강강술래는 주로 한가위 밤에 놀았지만 지방에 따라서는 정월 대보름밤을 비롯하여 달 밝은 밤에 수시로 놀아왔다. 강강술래는 우리나라의 부녀자, 주로 장년의 여자 어른들이 중심이 되어 즐기던 가무 형식의 놀이이다. 강강술래는 마을 공터에서 밝은 달을 바라보며 행해지던 춤이다. 강강술래는 전라도 남해군, 무안군, 완도군, 강진군, 보성군 등 전라도 일대에 퍼져 있는 우리나라의 여성춤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8호로 지정되어 있다. 강강술래의 유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으나 그중 하나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부녀자들을 동원하여 남장시키고 원을 만들어 춤추게 했더니 왜군들이 군인으로 오인하여 겁을 먹고 달아났다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이해의 무천 등에서 비롯된 고대 제사의식에서 행해진 고대 의례라는 설이다. 강강술래의 기원은 사실상 뚜렷지 않지만 먼 옛날부터 대동적인 축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 분포 지역이 해안 지방인 점에서 주로 남자들은 오랫동안 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여성들은 마을에 남아있으면서 달 밝은 밤이면 풍롱과 만선을 기원하는 공동굿 형식으로 발달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사람이 많으면 크게, 적으면 작게 원을 그리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인원 제한은 없다. 다음으로 살펴볼 국악 관련 문화재는요. 제주 해녀 문화입니다. 본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 해녀 노젓는 소리는요. 해녀들이 배를 타고 나가거나 들어올 때 부르는 민요입니다. 제주 해녀 문화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녀는 아무런 기계 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맨손으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녀석이다. 해녀들의 일터이자 공동 어장인 바다를 제주에서는 바다밭이라 불러왔다. 화산섬이라 농경지가 귀해 제주 사람들은 바다도 밭으로 삼아 가꾸어 온 것이다. 1702년 그려진 조선시대 화첩을 보면 제주 해녀가 나온다. 제주도에는 100여 개의 어촌계가 마을 단위로 있으며 저마다 어장의 경계, 해산물의 채취 자격, 채취 방법과 채취 기간 등을 규약으로 정해놓고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제주도 바닷가에는 돌담을 둥글게 두르고 불을 지펴 몸을 덮이는 굴턱이 있다. 이곳은 해녀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작업을 하다가 쉬는 곳으로 물질 작업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서로 주고받거나 의사결정을 위해 논의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해녀들에게 바다는 목숨과 생계가 달려있는 경외의 대상이다. 그녀들은 바다의 신인 용왕신을 바닷가에 자리한 해신당에 모시며 용왕신을 위한 굿을 매해 봄에 진행한다. 해녀 굿은 해녀들의 무사 안녕과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고 공동체의 연대를 다지는 의례이자 축제이다. 해녀는 바다 생태 환경에 적응하며 바다 지형을 익히고 해양 지식과 물질 기술을 축적해온 해양 전문가이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제주 해녀 문화. 해녀들은 자연의 경외감에서 생겨난 무속신앙. 노동과 함께 만들어진 언어와 노래. 자신들의 공동체인 해녀회 등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고 전승해온 살아있는 문화 유산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문화재는 통영 오광대입니다. 통영 오광대 문화재는요, 국가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었으며 경상남도 통영시에 전승되고 있는 탈놀이로 5마당으로 놀기 때문에 오광대라고 합니다. 춤이 주가 되고 동작과 재담, 악기 연주와 노래를 곁들인 우리 문화재입니다. 자, 그럼 통영 오광대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대 놀이는 정월 보름과 3월 9월의 보름날 주로 노인정에서 놀았고 4월 초파일에는 사또놀이를 한 다음에 용화산의 띠밭에 가서 매구를 친 다음 탈놀이를 놀았다. 자, 어머님이 탁 구부러져서 기절했습니다요. 뭐 어째? 그렇지 가서 보고 오늘. 예, 예. 탈을 쓰고 탈을 없애던 역설의 미학으로 우리 시대의 탈을 없애야 한다. 헤헤. 그럼 제비를 닮아서 얼굴이 둘이 넓적하니 잘 생겼구나. 둥둥둥 내 아들, 둥둥둥 내 아들. 다음으로 살펴볼 문화재는 강릉 단오제입니다. 강릉 단오제는요, 국가 무형 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었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강원도 강릉 지방에 전승되는 향토 신재로 산로 안전과 풍작, 풍어, 집안의 태평 등을 기원합니다. 영산홍을 노래 부르며 행진하고 단오곡과 관노, 가면극을 중심으로 민속놀이가 구성되어 있는 문화재입니다. 예로부터 영동 지역 사람들은 가장 높고 신성한 대관령 고개에 신이 좌정해 주민들의 삶을 관장하고 보호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 신앙이 표출된 것이 바로 강릉 단오제인데요. 음력 4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한 달 넘게 열리는 단오제를 따라 여행을 시작합니다. 대관령 중턱에서 선자령으로 넘어가는 길을 오르다 보면 성황사 앞에서 발길을 멈추게 됩니다. 대관령 성황사는 강릉 단오제의 주신인 대관령 국사성왕을 모시는 곳으로 대관령 국사성왕은 통일신라 시대 실존 인물이었던 승려 범일국사입니다. 단오제에서는 유교식 제례와 무당굿으로 국사 성왕을 대접하는 의식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례이자 축제인 강릉 단오제는 신을 인간의 세상으로 모시고 내려와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입니다. 단오제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풍작과 풍어를 기원하는 의식들이 계속되는데요. 그 문화적 독창성과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아 강릉 단오제는 1967년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었고 2005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등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화재는 북청 사자노름입니다. 북청 사자노름은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정월 대보름에 행하여지던 사자놀이입니다. 백수의 왕으로
힘을 가졌다고 믿는 사자로 하여금 잡기를 쫓게 하고 마을의 태평을 비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자, 그럼 북청 사자놀이 관련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청사자야 돌아오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여러 지역의 다양한 국악 관련 문화재를 영상 시청해 보았는데요. 영상 시청을 하면서 교과서 비어 있는 공간에 각 문화재마다 특징을 작성하는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모두 작성되어 있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문화재 중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도 있고 국가 무형 문화재로만 등재되어 있는 국악 관련 문화재가 있었는데요. 바로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북청 사자노름과 통영 오광대는 국가 무형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고 기지시 줄다리기와 강강술래, 제주 해녀문화, 강릉 단오제 등은 우리나라 국가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국악 관련 문화재였습니다. 본차시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5쪽 4번 활동에 해당하는 우리 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국악과 관련된 문화재를 조사하여 발표해 봅시다입니다. 우리는 조사하는 과정까지를 본차시 과제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 관련 문화재를 조사하기 위해서 문화재청 포털 사이트에서 찾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이트는 문화재청 사이트로 여기에서 문화재 검색을 클릭하면 문화재 지역별 검색이 나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우리 지역의 국악 관련 문화재를 선택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이라 그래서 서울 지역에만 해당하는 국악 관련 문화재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국악 관련 문화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국악 온라인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자주 씻어보아요.